7월 31일 오늘 목요일 KBO 리그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은 7연승 도전이고 어제 리오넴 한싱 좀 무난무난하게 한 박스 잘 들고 왔다. 리오넴이 극적으로 뒤집어주면서 잘 이겼다. 크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크보도 전반 경기 있는 경기들이 꼭 장난질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패스를 추천을 드렸는데 그랬고, 오늘 그 경기는 한화 경기입니다. 그 전반 시범으로 하나씩 들어가는 경기 조금 좀 장난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KT, LG 두 경기 모두 LG가 투타를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일단 뭐 빠따도 지금 꾸준하게 잘 맞고 있는 LG고, 기본적으로 원래 수비 맞고도 좋은 팀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불펜에 대한 뇌관은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KT는 두 경기 모두 조금 좀 꼬무룩하게 좀 지기는 했다. 오늘 수입전인데 오늘 수입전은 좀 해볼 만한 매첩이 좀 붙은 것 같아요. KT 쪽으로.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선발은 송승기입니다. 송승기 전반 막판에 좀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역시나 1차전에 선발 나온 저기 누구야, 1차전이라 어제 선발 나온 손주영처럼 좀 쉬고 오니까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죠? 후반기 첫 경기 6이닝 1실점 하면서 조금 좀 폼이 좀 회복된 모습을 좀 보여줬다. KT가 자원 상대 좀 잘 치는 팀이긴 하지만 손주영 상대로 빠따를 역시나 좀 못 쳤다는 점에서 오늘의 송승기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맥락이 손주영하고 좀 비슷하다. 비슷하다. KT가 그래도 자원상대 잘 친다는 점은 있다. 근데 이게 또 처음 만나는 거라 가지고 시원하게 털어먹을까 싶긴 하네요. 엠마누엘 드 헤이스스 5월달 좀 안 좋았고, 6월달 아주 좋았고, 7월달 또 안 좋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 쪽에 좀 가까운 헤이스스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 이 친구. 다들 아시겠지만 헤이스스는 LG 상대로 굉장히 강한 타입의 선수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LG 같은 경우는 좌타자들이 메인인 팀이고 좌타자들이 아주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헤이소스 같은 타입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이소스 좌타자에게는 극단적으로 강하고 우타자에게는 극단적으로 약한 정말 이런 선수기 때문에 LG한테 상성이 괜찮고, 근데 LG가 확실히 예년보다는 좌우 밸런스가 많이 좋아지는 팀이거든요. 그죠? 우타자들이 많이 수혈이 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실제로 올 시즌의 LG전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이닝 3실점 1자책, 이건 뭐 잘 놓았다고 봐야겠죠. 6일이니까. 그리고 6이닝 5실점, 6이닝 무실점한 경기도 있긴 하지만 이 경기도 피안타를 7개나 맞았다. 그래서 LG가 작년보다는 좌우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진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헤이수스도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수입 전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는 에이수스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KT를 한번 볼만한 요소는 좀 되는 것 같고요. LG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LG 꽤 좋은 팀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내려치기 할 때도. 근데 LG도 결국에는 최근에 좀 패배했던 경기들, 불펜 쪽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 근데 앞선 경기들은 뭐 이제 빠따로 좀 친 것도 있고, 수비로 흐름 끄는 것도 있고, 이런 불펜 쪽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역시 뇌관 같이 이런 것들이 좀 산적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 경기는 KT 보겠습니다. KT 승에 7.5는 언더 보겠습니다. 7.5 언더 보는 이유는 어제 주영이를 못 털어먹어서. 근데 언더보는 불펜 쪽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선발은 둘 다 조금 기대감이 있는데. 다음 경기는 SSG 대 키움 가겠습니다. SSG 빠따 요즘에 이제 에레디아하고 최정이 조금 좋아져서 기대감이 있고, 불펜 체급 차 있고, SSG 무난하게 봤는데요. 뭐 적특이죠. 5대5로 비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에레디아가 어제, 요즘에 빠따 잘 치는데 어제 또 주루 하다가 빠져버렸어요. 오늘 경기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못 나오지 않을까 싶네. 어제 좀 짤뚝거리면서 빠져가지고. 탈감이 좀 좋은 상태였는데 못 나온다 그러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최정도 요즘에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는데 어제 뭐 3안타 때리기는 했다. 특징이라고 볼 만한 거는 요즘에 다 터지고 있는 키움 불펜 상대로 득점을 올리지를 못했다. SSG의 문제는 딱 이거죠, 그죠? 빠따가 별로다. 빠따가 별로다. 빠따가 요즘 업사이클이긴 한데 에레디아가 빠지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선발은 드류 앤더슨 대 김연주가 나옵니다. 예, 드류 앤더슨 역시 뭐 전반기 썩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예,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썩 이렇게 뭐 꽉 아주 뭐 인상적인 피칭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뭐 이 양반도 뭐 좋을 때 안 좋을 때가 있는 양반이니까 예, 약간은 좀 안 좋은 구간에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은 좀 드릴 만한 것 같고요. 홈에서 좀 리스크가 올라가긴 하는데 작년에는 5점대, 올해는 2점대로 홈에서 조금 작년보다는 좀 적어난 모습 보여줬고, 예, 키움 상대로 전적이 또 워낙 좋기도 해요. 예, 최근 폼은 약간 아쉽기는 하나 키움 상대 전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등판인 것 같고요. 김연주 뭐 스윙맨이고 뭐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고 불펜에서 또 롱으로 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닝 팅 기대치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예, 올 시즌에도 뭐 선발로 나왔던 경기, 불펜으로 나왔던 경기도 좀 덜어 있긴 합니다. 뭐 최대 이닝으로 보면 한 5이닝 정도 가기는 할 텐데 잘 던져야 가는 거죠. 예, 잘 던져야 가는 거고 6점대 찍고 있고, 어제 키움 불펜들이 실점이 안 나왔다는 건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려볼 만하지만, 예, 오늘 사실상 땜빵 선발에다가 또 불펜들까지 가야 된다. 최근에 키움 불펜을 감안했을 때는 어제 같은 모습은 오늘도 좀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SSG 보겠습니다. SSG 승마 9.5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롯데 NC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그 전반 들어간 경기들 조금 좀 장난질 나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패스를 했던 경기인데 어제 롯데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죠? 패배한 이유는 뭐 간보아는 그래도 뭐 기운박을 했어요. 예, 간보아 뭐 어제 뭐 피안타도 많이 맞고, 예, 약간 뭐 그 뭐야 홈스텔 비슷하게 주면서 약간 멘탈도 터지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뭐 5위로 뭐 나름대로 뭐 1인분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불펜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NC 같은 경우 어제 불펜을 진짜 거의 총출동을 시켰습니다. 예. 어제 이기려고 불펜을 다 갖다 박았기 때문에 오늘 불펜 운영이 조금 좀 어렵다. 불펜을 어제 7명인가 8명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 꼽아볼 만한 거는 어제 실점한 선수들이 전부 좌완이었다는 점이에요. NC가 일단 그래도 우타자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좌완 쪽에서는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보아, 홍민기, 심재민, 어제 실점을 한 선수들 전부 좌완들이었다. 오늘도 터커 데이비슨이죠. 이런 면에서 NC도 오늘 해볼 만한 요소 정도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NC가 어제 불펜을 7명, 8명을 갖다 박았는데 오늘 노건이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죠? 숨이 턱 막힐 겁니다. 터커 데이비슨, 예, 어제 뭐 자원 상대 좀 잘 공략을 했던 NC고요. 예, 뭐 터커 데이비슨도 뭐 꽉 피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양반 정도는 아니기는 해도, 예, 그렇다고 뭐 탈탈 털어먹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죠? 항상 1인분은 하는 양반이고 한 5, 2, 뭐 잘 풀리면 6, 3 정도 하는 양반이죠. 약간 어찌 보면은 양현종의 외국인 버전 같기도 해. 요즘 던지는 거 보면, 네, 꾸준하게 2에서 3실점 정도 하고 6에서 5에서 6이닝 정도 하고,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생각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들이 대부분. 예, 근데 어쨌든 뭐 낯설음이 무기든 버닝을 좀 해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리그에서 이제 분석도 되고 이후에는 그냥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딱 그런 선발이긴 합니다. 그렇다. 예.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NC가 어제 불펜 소모가 너무 많았어요. 예,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오늘 불펜 돌리기가 약간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올 땜빵 선발이 나오기 때문에 선발 쪽에서 약간 미끄덩하면은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좀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경기인 것 같기는 한데, 어제 자원상도 좀 잘 쳤다는 점에서 NC도 일단은 뭐 해볼 만한 요소가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요. 예, 딱 그 정도. 하지만 이 경기는 반대는 못 보겠다. 예, 롯데 마인 10.5는 오버 보겠습니다. 탐경은 기아 대 두산이고요. 예,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기아가, 그죠? 예, 물론 이제 뭐 두산도 썩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아는 요즘 진짜 레전드입니다. 어제 마지막 무만 무는 좀 진짜 레전드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죠? 최근 10경기에서 1승 1무 8패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해지를 못했죠, 그죠? 자, 아쉬울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연패 끊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예, 한번 끊어내기가. 어제는 기아가 요즘 뭐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나가 빠따도 뭔가 좀 잘 안 돌아가고 연결 잘 안 되고 불펜들 심각했고. 근데 어제는 불펜들이 잘 던져줬단 말이야. 조상우 빼고 실점이 없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수비에서 지랄병도 나오고, 예, 감독님 투수 교체 아쉬운 것도 있고, 뭐 진짜 총체적 난국인데
어제는 불펜이 잘 던져줬는데도 못 이겼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근데 두산도 불펜을 좀 많이 쓰긴 썼거든요. 예, 지난주도 좀 사실 불펜들을 꽤 많이 써가지고 데미지가 있을 법한데 어제 그제 불펜을 두산이 훨씬 더 많이 썼고 예, 누적된 데미지가 좀 있을 만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기아가 오늘 또 해볼 만한 요소가 아예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김궁국이 또 나온다. 어제 뭐 기적적으로 불펜들이 잘 던져주긴 했는데 이거 김건국이 나오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예. 근데 일단 오늘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코러빈이 당연히 뭐 김건국보다 훨씬 낫긴 합니다. 근데 불펜 쪽에서의 일정이라든지 데미지는 누적된 게 두산 쪽으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두산도 이렇게 쉬운 경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뒷문 쪽에서 수입전이고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역시 뭐 두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발 기대 차이가 너무 크긴 하다. 근데 저는 승패보다는 오버 쪽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뭐 두 팀 다 대환장 경기 2대2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불펜들도 엄청나게 썼고 1차전은 또 개 오버 게임이었거든요. 김건국 씨에다가 양 팀 다 불펜 엄청 썼고 코로빈만 이빠이 잘 던지는 거 아닌 이상은 오버 한번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하니까 두산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하나 대 샘성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가 전반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전반에 핸디하고 전반 온오버 들어간 경기가 약간 좀 장난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꼬름한 부분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야, 근데 삼성 불펜데이는 개빡인데, 진짜. 야, 이거 반대 못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반대를 보죠? 삼성 불펜데이인데. 일단 한 경기씩 농갈라 먹기 했고요. 어제 경기는 역시 이제 코디 폰세 선수의 이제 몸 상태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친구가 뭐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닌 이상은 뭐 못 던지는 양반이 아니니까. 그리고 폰세가 리드만 잡아주면 불펜을 막아서 이겨볼 만한 팀이니까. 근데 어제는 폰세가 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나왔으면 뭐 질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죠? 딱 그런 경기였고요. 무난하게 한화가 승리를 거뒀다. 한화가 그래도 올해 나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줄 수 있는 에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와이스가 됐든, 최근에 뭐 안 좋긴 하지만 류현진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양반들이 있다라는 점이, 한화의 어떤 불안감들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이제 꼬름한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도 전반 이런 경기들이 꼭 조금 지랄나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와이스 쪽에서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죠. 그죠? 일단 삼성전 상대 전적이 좀 안 좋고 상성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직구하고 스위퍼가 아주 메인인 양반이고 서드 피치가 조금 별로기 때문에 삼성 같은 좌타 많은 팀 상대로는 조금 상성이 별로기는 해요. 올 시즌 3번 만났고요. 1승 2패하고 있는데 7이닝 1실점 잘 던진 경기. 이 경기가 유일한 홈 경기였습니다. 원정 두 경기에서는 4.2이닝 5실점, 3이닝 5실점 3자책 하면서 원정 두 경기에서 좀 좋지 않았고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삼성전 3경기 등판에서 두 경기 좋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시즌 전반기 막판에 약간 좀 폼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제가 와이스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종이 아주 단조로워요. 이 선수는 포심이 40%, 슬라이더가 40% 던집니다. 두 구종을 거의 90%를 던져요. 이런 선수들은 구위가 안 받쳐주면 좀 별로란 말이야. 근데 전반기 막판에도 구위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상성적으로 좀 좋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다. 이런 타입의 선수들은 좌상바 문제가 거의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은 좌상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위가 받쳐주는 구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근데 풀 시즌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높은 확률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좌상바 문제가 심했어요. 그리고 전방에 막판부터 힘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좌타 라인이 센 삼성을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받을 수는 없는 요소고 또 냄새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면 이런 쪽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하나 쪽으로도 좋게 봐줄 요소는 충분하죠. 삼성이 불펜 하나가 요즘 빠따가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삼성이 이승민이 선발이 나온다. 이건 뭐 말리게 하는 거밖에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승민이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심각해요. 삼성 불펜. 그죠? 진짜 뭐 역대급 경기도 많이 찍었고 올 시즌에 아무리 하나가 타격감이 조금 안 좋다고는 하더라도 하나가 충분히 칠만한 라인업들이 주르륵 나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와이스가 3경기 중에 한 경기를 잘 던졌다. 그 경기가 홈 경기였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양쪽으로 뭐 볼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냥 냄새 정도 좀 나는 것 같기는 하고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삼성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하나 가겠다 그냥 가시면 되고, 예, 그리고 약간 나는 와이스의 좌상바 문제, 삼성전 상승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오버 쪽으로 좀 튀고 싶다. 그것도 저는 뭐 나름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삼성 불펜데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승이나 8.5번 쪽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크고 5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